자, 이제 몸으로 직접 체험을 네. 해보시면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그 체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연기를 쓰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래요? 자, 지금 요거 타고 있는 게 바로 강화 사자발 약수. 아, 저희처럼 이렇게 쑥을 많이 넣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대표님이 개발하셨던 이게 옹기 자운기예요. 옹기 자운기. 그래서 옹기 자운기에다가 이렇게 뜸기를 넣어서 자, 이제 치마로 포개서 앉을 거예요. 자, 치마를 벌려서 맨살로 앉는 거야. 맨살로. 네. 자, 앉으세요. 네. 자, 어휴, 강제 얼굴 공개다 이거. 자, 일단 발이 나오지 않게 발이 나오지 않게 다 덮으라고 긴 치마를 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건은 길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목 앞에 올라오는 연기를 막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덮듯이 이렇게 막으시면 눈앞으로 올라오는 연기가 조금 덜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스물스물 밑에서 따끈한 기운이 슬슬 올라오죠. 네. 네. 이게 속옷을 안 입고 네, 속옷을 탈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속옷 팬티 브레이저 다 탈의하시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팬티 다 탈의하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웃도리하고 치마만 입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몸으로 쑥의 기운을 받는다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오시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쑥에다 불을 붙여서 연기를 피우다 보니까 네. 이 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연기 쐬러 오는 곳이에요. 아, 그래요? 마셔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제가 지금 만난 사람이 벌써 6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만약 이상이 있었으면 그 사이에 뭔가가 나타났었겠죠? 저는 그럼 8년째 지금 연기만 맡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건강하시네요. 쉬는 날도 없이. 쉬는 날도 없이 365일을 연기만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쑥을 태운 연기는 이비인후과에 도움을 준다고 판명이 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쑥이 한 220가지가 된대요. 종류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네 손가락도 안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22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굳이 강화에서 나오는 약쑥만 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흡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 이유인 거예요. 이걸 뭐 아무거나 그냥 불 지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자발 약쑥으로만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지금 열을 쐬는 부위가 항문하고 생식기거든요. 그러니까 항문하고 생식기를 통해서 뭘 하냐? 대장과 피를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피를 데워주면 따뜻한 피가 가만히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이겠죠. 그럼 혈관을 타고 꼬물꼬물꼬물꼬물 서서히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머리끝, 발끝, 손끝으로 싹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다?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따끈한 피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가 체온 1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체온 1도가 면역력 5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려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체온이 올라가면 왜 면역력이 올라가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왜 우리가 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물 분자가 활성화되려면 물이 따뜻해야 될까요? 차가워야 될까요? 따뜻해야겠죠. 그렇죠. 물을 얼리면 물 분자가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네. 그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저희의 체온이 떨어지면 안 움직여. 몸이 따끈따끈해야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몸의 체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뭐 암세포가 자라나도 얘네들을 공격을 안 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력이 체온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저의 특강인 잔소리 강의가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막 혼나고 가요.
막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이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 나름대로는 소신껏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6만 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암 환자분들도 많이 오고 뭐 염증, 뭐 피부병, 뭐 루게니, 고관절, 뭐 고혈압, 당뇨 또 요새 너무 흔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접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100이면 100 다 몸이 차더라는 거예요. 아, 몸이 차. 근데 몸이 괜히 차가워질까요? 몸이 안 좋으면 차죠. 아니죠. 아닌가요? 몸이 차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아, 몸이 안 좋아서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몸이 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찬 걸 좋아하세요. 그쵸. 네. 이거 늘상 뭐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찬 걸 땡겨해. 시원한 거라도 먹어야 뭔가 좀 그래도 좀 답답한 게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자꾸 찬 걸 땡겨 하고. 그 아픈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찬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다가 자꾸 찬 걸 밀어 넣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36.5도라는 정상 체온을 지켜야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유익균, 유해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잖아요. 네. 근데 얼어 죽을 아이스 커피를 매일 먹어보세요. 어유주가. 아, 저는 커피는 따뜻한 거 좋아합니다. 아 네. 그래요? 아이 다행이에요. 근데 술을 좋아해서. 아 그렇죠. 또 술은 시원하게 그쵸. 먹어야죠. 그래도 그것 또한 차가운 걸 내 몸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옛날에 야 이 자식아 냉수 먹고 속 차려 이거는 우물물 온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음식을 안 상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냉장고 하나가 결국은 세균을 어때요? 자라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균이 자라지 않도록 누르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오랫동안 먹으려고 만든 게 냉장고죠. 네. 자, 사람은 몇 도여야지 활성화된다고? 36.5도. 그래, 냉장고 온도 몇 도라고? 2도. 4도에서 5도 4도, 정도인데 5도? 잘 그것도 몰라요. 안 차다고 2도로 내려요. 자, 그럼 내 몸 안에 2도짜리 음식을 계속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조리해서 먹잖아요. 우유를 그냥 꺼내 먹잖아. 아, 우유는 그냥 먹죠. 그치? 주스도 그냥 꺼내 먹. 주스는 시원하게 마셔야죠. 과일도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넣어서 그냥 아, 먹자. 그렇죠. 그죠? 예, 맞아요. 반찬도 대부분은 넣었다가 대부분 데워서 먹지를 않고 그대로 꺼내 먹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더우면 또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워 넣잖아. 근데 이제 냉장고 물도 안 차. 그러면 어떻게 해요? 0도씨 얼음물을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몸에다가 자꾸 차가운 기운을 계속 넣는 꼴이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잔소리하는 게 뭐다? 늘 따뜻한 걸 드시라는 거예요. 따뜻한 거. 제가 이제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가 고기 요리해서 먹었다고 쳐요. 설거지 할 때 씻으려고 찬물 틀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하얗게 지방이 더더더덕 붙죠. 맞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물 틀어. 그렇지. 뜨거운 물을 두면 녹잖아. 녹여야죠. 그럼 내 혈관에 낀 지방을 뭘로 녹일 거야? 따뜻한 따뜻한 물. 물로. 아, 우린 동물이잖아요. 네.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방들이 어디 붙어요? 찬 곳에 붙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럼 그걸 지방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따뜻한 물을 부어줘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보약보다 좋은 이유가 내 몸 안에 있는 지방과 노폐물을 빼내는 역할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찬 걸 먹으면 먹을수록 기름이 껴. 네? 근데 그냥 찬 게 아니고 얼음물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내 몸에 도움이 돼요? 안 되겠네요. 하다못해 식물들도 우리가 왜 작물마다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작물할 때 온도계 달잖아. 그럼 그 온도에서 1도만 벗어나도 어때요? 말라 죽든가 타 죽든가 꽃이 안 피든가 열매가 안 맺든가 그죠?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지켜야 될 체온을 잃어버리면 1도가 올라가면 열병이 나갖고 막 해열제 먹이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1도가 떨어지면 뭐가 생긴대요? 암이 생긴대잖아. 아, 그래요? 그거 몰랐어요? 네. 아유, 텔레비전을 안 보는구나. 네, TV 없어요, 저. 그거 안 보잖아. 1도만 떨어져도 암이 생기기 쉽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지켜야 될 체온이 못 지켜주면 병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은 아플 짓을 한다고 혼내주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체온이 떨어질 짓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늘 찬 걸 좋아하고 어머 나 찬 거 안 좋아해요. 그럼 백발백중 거의 대부분이 단맛과 밀가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단맛과 밀가루가 뭐가 어때서요? 자,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 타봐. 그럼 물이 끈적끈적해지죠. 그렇죠. 네. 밀가루 타봐. 뽀얗다가 점성을 띠죠. 반죽마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소화 능력은 다 틀려요. 하지만 그 소화 능력 이상의 걸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피가 껄쭉해진다. 아, 껄쭉해진다. 점성을 띈다. 그럼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찬 걸 좋아하던가 단맛과 밀가루를 좋아하던가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경우가 제 경험상 중증이 많아요. 암 환자, 고혈압, 당뇨, 뭐 고관절부터 해서 염증이 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을 해하는 행동을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술 끊으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엄청 혼났죠? 다시 각심하고 네. 다시 각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네. 내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가정을 위해서. 네. 내가 아프잖아요.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병 걸리는 거 뭐야. 뭐 쥐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병 걸렸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죠.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돼. 알았죠? 그래서 제가 네. 우리 같이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열심히 지져가면서.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네. 보통 사람들이 여름이면 어우 더운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죠? 날이 따뜻한 여름일수록 아니지 따뜻한 게 아니지 더운 여름일수록 자운을 해야 돼요. 왜냐? 자 냉방병 언제 걸려요? 여름에 걸리죠. 그죠? 배탈 설사 언제 나요? 아, 여름에 걸리죠. 그 여름에 걸리잖아. 왜? 더워 죽겠거든. 그 더우니까 어때요? 제가 아무리 먹지 말라고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얼음을 시원하게 먹어도 되잖아요. 네. 그럼 매일 먹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장이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지. 네, 그래서 자운을 더 여름에 해야 돼요. 이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하면 좋아요? 보통 병명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일 하시는 게 빨라요. 빨리 녹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일주일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그러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변화든지 몸으로 느끼세요. 뭐 잠을 잘 잤다던가 뭐 그 다음날 똥을 겁나게 많이 쌌다던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가볍더라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별로 자기들이 뭔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끼세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피를 데워서 자기 스스로 따뜻하게 자꾸 혈액을 순환시켜주면 제가 10,000가지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액순환. 근데 혈액을 순환시켜주잖아.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야 때도 들나와 어머 어쩐 일이야 눈이 맑아진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막 뭐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면 의료행위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런 분을 봤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는 잔소리가 뭐다 아픈 짓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확실한 거는 자운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술이 그렇게 맛있어요. 아 그게 부작용이에요. 술 그렇게 맛있어요. 자운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술을 더 먹습니다. 술이 잘 받더라도 먹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끊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네. 한 20분 정도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평균 요 정도 걸려요. 보통 한 20분 정도. 다음에 왔는데 안 변했다? 그럼 또 들어야 돼요. 다음에 약속은 오시는 분들은 20분은 잔소리 들을 네.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시고요. 저 그러면 저 이번 주부터 한 5회 정도 받아볼까요? 쭉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사실은 9일 정도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시면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잡으시면 돼요. 피부도 좋아지겠네요. 혈액순환 좋아지니까. 해보면 알아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본인하고 맞아야도 되는 부분이 산후풍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보름 만에 좋아서 나가고 한 사람은 석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얼마나 해야 돼요 이렇게는 못하지만 분명한 건 조금씩이라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아플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 빨리 녹으라고 와서 불을 떼서 자꾸 몸을 녹여주는 행위를 하면 순환이 더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20분 안 걸려요 잔소리. 잔소리 20분 안 걸려요. 아셨죠? 겁먹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온유한 잡식 이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